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으로부터 최근 6.1 지방선거까지 크게 전국적으로 3차례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역적인 보궐선거나 이런 부분을 빼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선거는 2020년 4월 15일에 국회의원 총선, 그리고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또 6월 1일 지방선거, 이렇게 3가지입니다. 물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같은 지역적인 국지적인 선거는 있지만 그 부분을 일단 뺀다면 전국적인 선거는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전국적 선거 가운데 선거무효소송 등에 의해서 재검표가 일부라도 이루어진 그런 선거는 현재 2020년 4월 15일에 4.15 국회의원 총선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재검표가 이루어진 4.15 총선과 재검표가 아직까지 없었던 다른 선거를 비교하면 아주 뚜렷한 하나의 대조적인 그런 면이 나타납니다.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지금 재검표가 이루어진 곳이 대체로 인천 연수을, 경남 양산을, 서울 영등포을, 경기 오산, 경기 파주을, 이렇게 5곳 정도입니다만은 불과 5곳 정도의 재검표가 이루어진 곳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배춧잎 투표지라고 부르는 것, 또 일장기 투표지라고 부르는 것, 또 화살표 투표지라고 부르는 것, 그런가 하면 본드가 붙거나 테이프가 덧대어진 투표지들, 그리고 좌우 여벽이 현저히 다른 투표지들, 또 접힌 흔적이 없는 소위 빳빳한 투표지들, 이런 투표지들이 재검표 과정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재검표가 이루어진 지역들도 당초 투표나 개표 과정에서 그런 투표지가 있다는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어떤 항의도 없었고 아무도 그런 이상하고 황당한 투표지들이 있다는 사실을 밝힌 적도 없고 문제가 된 적도 없는 가운데 일단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돼서 불과 몇 곳의 재검표가 이루어지는데 그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나 개표 때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이상한 투표지들이 속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런 이상한 투표지들, 그러니까 재검표 때 발견된 소위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등등의 그런 투표지들이라면 당연히 투표나 개표 과정에서 확인되고 그게 기록에 남아 있어야 정상인데 전혀 없다가 재검표에서 발견됐다. 이러니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불과 5곳 정도의 재검표에서 이렇게 쏟아질 정도의 그 표라면 그 표들은 나중에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처럼 전국적인 선거가 벌어졌을 때 확률적으로 훨씬 더 많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돼야 통계적으로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다른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일부 의혹도 있고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됐던 현저히 이상한 투표지들, 즉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같은 것들은 대선과 지방선거 전국 어디에서 투개표 과정에서 단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인지 또 납득할 수 있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의 경우는 이미 결심공판에 해당하는 최종변론까지 끝나고 이제 선고공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피고인 선관위 측은 지금 나온 그런 이상한 투표지들, 배춧잎 투표지나 일장기 투표지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계속 지금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투표 관리관들은 배춧잎 투표지도 그렇고 일장기 투표지도 그렇고 투개표 과정에서 그런 이상한 투표지를 자신들이 본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고 자신들이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재검표 과정에서만 발견된, 그것도 4.15 총선도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원래 투표나 개표 과정에서는 그런 투표지들이 있다는 사실이 기록된 것도 없고 발견된 것도 없습니다. 없다가 선거소송이 제기되고 재검표를 하니까 갑자기 투표 때도 없었고 개표 때도 없었던 그런 이상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말입니다. 4.15 총선의 투개표 과정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대통령 선거와 또 지방선거에 있어서 전국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이상한 투표지들이 오직 4.15 총선의 재검표 과정에서만 몇 군데서 더구나 했는데, 일장기 투표지 같은 경우는 인천 연수 얼만에도 1000장 이상이 쏟아져 나왔다. 이걸 문제가 과연 없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느냐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투표지들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면 당연히 그 이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훨씬 더 많은 전국적으로 개표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적어도 몇 장은 나와야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직 총선 재검표 때만 나왔던 그런 투표지들이고 그 외에 어떤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과연 투표지가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의 지적 능력, 그 사람의 도덕적 윤리적 마인드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결론을 꼭 내리자는 게 아니고, 지금 아직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않더라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번 판단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다른 투개표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투표지들이 오직 4.15 총선에 그나마 불과 몇 군데를 재검표해서 투표를 다시 열었을 뿐인데 거기서 이상한 표들이 다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그걸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볼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건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이번 선거무효 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4.15 총선 재검표와 관련해서는 또 이상한 부분이 있죠. 뭐냐 하면 소위 원상회복 종이 운운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 연수월 선거 소송의 민경욱 전 의원 원고 측 변호인단의 한 명인 윤용진 변호사는 지난 5월 23일 열렸던 최종 변론, 그러니까 인천 연수월 선거무효 소송 결심 공판에서 선관위 측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문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용진 변호사는 그 당시 재판에서 간단한 내용인데 피고 측이 답변을 회피한 부분이 있다. 세상에 원상회복종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답을 주길 바란다. 성명을 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성명을 구한다. 구성명이라는 것은 그에 대한 어떤 해명 또는 설명을 해달라, 지금 그런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 측은 잘 펴지는 재질을 사용했다고 해서 원고 측에서 형상기억종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이렇게 아마 답변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윤용진 변호사가 아니 피고 측에서 원상회복 기능이 있는 특수용지를 사용했다고 공식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관위 측 변호사는 서면으로 답을 하겠다고 발을 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지금 원상회복 용지, 사실은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부분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 연수월 선거소송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은 중앙선관위와 변호사는 자기네들이 아니라 우리가 형상보건 투표용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우긴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는 그들의 홈피에서 지금도 찾을 수 있다. 세상에 있지도 않은 형상보건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겨지지 않고 빳빳하다. 심지어 주석을 넣어 만들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면 팩트체크란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투표용지에서 투표지 분류 시 인주 번짐과 종이 걸림으로 인한 재확인 대상 투표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사용 이렇게 선관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소위 팩트체크라고 지금 이렇게 버젓이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측 변호사는 재판에서는 그런 표현은 원고 측에서 썼다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한번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아주 그 종이와 관련된 전문가는 재판에 나와서 완전히 접은 다음에도 나중에 저절로 빳빳해지는 형상보건종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없다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아주 중요한 국가 선거관리 업무를 다루는데 도대체 지금 뭐가 기본도 안 돼 있고 앞뒤도 안 맞고 이른바 선거 무결성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오고 있는 것이 이번 1년의 재판 과정에서 아주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선관위를 믿고 어떻게 선거의 무결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의문을 갖는 국민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관리의 무결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문제는 오스트리아에서 지난 2016년에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조기 개봉된 투표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무효하고 재선거를 실시한 적이 있다는 이 부분만 보더라도 얼마나 의미가 큰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2016년 이 선례와 비교해서 과연 대한민국 선관위가 2020년 총선을 관리하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문제가 더 적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6년 판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가리킨다. 이러한 선거소송에서 선거 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 과정상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 사무의 관리 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그 밖에도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 과정상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15 총선과 관련해서는 재검표 과정에서 나왔던 각종 이상한 투표지들, 저런 투표지들이 과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재검표 이전에는 그런 투표지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재검표에서만 발견되고 그 이후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등 다른 선거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은 그런 표들이 오직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만 나왔다면 그 표들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지, 아니면 그 표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지, 그건 삼척동자도 최소한의 지적 정직성과 양심이 있다면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